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공개할 때는 그와 관련 섹터의 시장의 반응도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 그럼 나는 여기를 보거나 여기를 보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주중 유튜브, 미리 찍는 주중 유튜브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3월 6일 월요일이고요. 점심시간 지나가고 있네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는 19만 5천 명, 19만 5천 명을 찍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해서 빨리빨리 20만 명 찍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도 여러가지 이론과정, 실전과정 최근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중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하나의 섹터나 업종 테마를 조금 더 리포트도 한번 보고 판서도 하면서 전체적인 골격을 좀 잡아가는 그런 컨셉으로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라는 키워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의료도 너무 방대한 쪽이라서 한쪽을 너무 팔 수는 없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로직으로 환경 컨센서스에 의료라는 키워드를 한번 쳐볼게요. 오늘자로는 아무것도 없고요. 3개월 정도 하고 검색해 볼까요? 1월자 개별 루닛이라는 종목 리포트 하나 나오네요. 6개월. 그렇죠? 거의 다 종목 리포트 6개월, 1년. 중간중간 산업 리포트들 조금씩 나오네요. 로봇, 디지털, 의료, 제약, 그렇죠? 보험, 의료, 이런 리포트들이네요. 이 환경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 리포트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단점은 리포트가 다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리포트를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은 여타에 따른 증권사에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리포트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카톡이나 여러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리포트를 읽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유료 리포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의료에 관련된 리포트 중에 하나를 끌고 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자 키움 헬스케어 종합정리라는 리포트네요. 허혜민 애널리스트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죠. 자, 3월달에 제약바이오 3월 주요 이벤트, 제약지수 수익률, 학회, 월간 데이터, 개별 종목군, 지금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쪼로로. 현재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보자면 시장의 추이대로 보자면 업종 상위 섹터는 아니에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의료 정밀이나 의료 정밀 기기 섹터들 보면은 최근 1월달, 2월달 조금씩 강세 현상을 천천히 띄고 있죠. 자, 오늘은 6일이니까 오스코텍 이슈. AACR이 14일날 잡혀 있네요. 초록 발표가. 보통은 이런 3월 정도 되면은 이런 학회 관련 일정들이 조금씩 부각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개별적인 신약 개발주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 업종들, 바이오 업종에 관련된 애들이 간헐적으로 순환매를 도는 환경이 조성이 되곤 합니다. 예상 일정들, 개별 기업들에 대한 일정들이죠. 요거는 좀 눈에 띄네요. 제약바이오 육성 5개년 종합계획 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공개할 때는 그와 관련 섹터의 시장의 반응도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타 업종의 육성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키워드들,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도 조금씩 확대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 이슈가 하나 있네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 스무스하게 그냥 지나가 버렸고 3월달 20년도 21, 22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에서는 0 플러스 퍼센트 위쪽으로 플러스 요인을 띠는 달이었네요. 바이오 업종이기에. 블라블라 학회 일정 정리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고요. 월간 데이터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글로벌 빅파마들의 내용들, 국내 개별 기업들 나와 있습니다. M&A 과정들, 파트너십, 자, 기술 이전 지금까지 정리를 쭉 해놨네요. 신약 개발주한테 기술 이전은 꿈의 목표인데,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확률로 따지고 보면은 정말 극악한 확률을 뚫고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폭발력이 있는 기술 수출 한 번이 일어난다면 전체적인 시장에 이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급의 기술 수출은 최근 들어서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고
일부 기술 수출에 대한 것들이 노출됐어도 아주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현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블라블라 그래프들 많이 나와 있고요. 보통은 미국의 바이오 업체들 전체적인 추이들,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 추이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라인들, 전체적인 대형 제약주들이나 바이오주들의 지금 추세들 나타내는 그래프들이네요. 개별 기업군들 쭉 나와 있고요. 툴젠 이야기 조금 있고, 카티 치료제, NK 세포 치료제,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그쪽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부터 바이오 업종을 저런 식으로 특정한 종목군들을 대분류, 소분류로 해서 나타낸 표예요.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타의 다른 종목군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거나 체크할 순 없지만 한 번 정도의 계기는 있어야겠죠. 자, 바이오 시밀러, 흔히들 말하는 약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프레스티지, 에스티팜, 파미셀,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라인들 쭉 많죠. 이 중에서 잘라내는 기준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누군가는 시가총액, 누군가는 실적, 이런 식으로 잘라내다 보면은 시가총액이나 실적 순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단에 있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형 제약사 마찬가지고 일반 제약사도 뭐 마찬가지. 아까 말했던 요 진단 섹터들, 진단 섹터는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그때의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자면 와, 이 정도 재무제표의 주가가 이 상태야? 라고 하는 함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기간에 대한 것들, 선행, 후행, A 구간, B 구간, 실적에 대한 것들이 반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치매나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당뇨, 감기, 암, 만약에 제약바이오에다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말 그대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이라는 단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가고 있는 것, 전기차, 뭐 신재생, 뭐 자율주행, 화성 이런 거라면 바이오 업종 중에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 감기, 당뇨, 탈모, 약 하나 먹어서 살 빼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암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섹터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이 바이오 업종의 시장의 관심도나 돈이 언제 들어가느냐,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임플란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바이오 업종,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의료 해당되는 섹터 내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지속적으로 뽑아내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 업종을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이 재무 쪽의 포커스나 가치 성향의 포커스가 조금 더 강하신 분들은 그런 쪽 섹터를 좀 많이 봐야겠죠. 피부 미용, 영원한 우리의 테마들 피부 미용 쭉 나와 있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좋죠. 그 다음 헬스케어, 최근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키워드들, 예전 같으면 원격 진료, 원격 의료 다 같은 키워드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신규 상장주부터 과거의 종목까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체크하시면 되고, 의료기기도 엑스레이 진단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소테마의 키워드로 잡아놨지만 이 안에도 지속 성장하는 기업도 있고 뭐 바닥권에 계속 있는 기업들도 있죠. 가려내시는 눈이 필요하고 당뇨, 안과, 로봇 등등등. 그 다음에는 신약 라인들, 플랫폼 라인들 그에 대한 정리들이네요. 이 지금 리포트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 둘, 요 세 개의 페이지를 한 번 정도는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기회로 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그냥 봤을 때는 크게 머릿속에 이제 입체적인 관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 판서 시간으로 넘어가서 이 수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다 판서를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중 유튜브의 키워드인 의료를 가지고 한번 판서해보죠. 가운데다가 의료, 뭐 헬스케어, 뭐 바이오 이런 식으로 넣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바이오 관련 리포트에 대한 키워드들 똑같이 한번 따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던 게 바이오 시밀러 CMO라고 하는 약공장 아이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삼바 생각하시면 되겠죠. 삼바의 특징 누구나 알다시피 지분관계 보세요.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은 지분관계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누가 가지고 있고 그 물량은 시장에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품절주 성향을 띠고 있다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죠. 지분관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어떤 키워드들 넣을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한 단어라고 넣으셔도 돼요. 당뇨 넣어볼까요? 최근에 100% 무상증자 같은 거 결정한 뭐 아이센스, 그 다음 이오플로우 이런 애들 되겠죠? 당연히 해외의 피어 그룹은 덱스컴 정도 되겠네요. 자, 그냥 또 단어로 탈모 넣어볼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이런 바이오 업종에 성장주의 개념을 끌어당긴다면 정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직 정복이 되지 않았죠. 근데 개별 이제 기업들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이죠. 뭐가 있을까요? 탈모? 바이오니아 있나요? 바이오니아? 최근에 뭐 프로스테믹스? 그다음 뭐 이렇게 하는 샴푸? 저런 것들 있겠죠. 자, 그렇다면 피부로 가볼게요. 피부. 여기도 영원한 숙제가 있는 섹터죠. 그리고 이 의료 섹터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종목들 뭐 클래시스, 비올, 원텍,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이 아이들의 특징들,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 차트상의 특징 거의 다 비슷해요. 지금 정배열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뭐 의료기기라고 해볼까요? 여기는 우리 몸 떠올리시면 돼요. 이거 눈에 관련된 거, 뭐 렌즈, 아니면 측정하는 장비, 인터로조, 슈비츠 이런 애들 생각하면 되겠죠. 탈모, 머리, 당뇨, 몸, 그렇죠? 뭐 여기에는 이런 뭐 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스텐트라고 하나요? 스텐트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임플란트. 근데 임플란트가 우리 치아에 해당되는 거 말고도 몸에 해당되는 것들 많죠. 척추 임플란트, 뭐 스텐트 이런 것들로 하면은 종목이 MI텍이나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임플란트 이야기 나왔으니까 만약에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뭐 덴티스 여기서 또 파생돼서 장비단에 뭐 바텍, 소재, 뭐 나이백 많겠죠?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 일부 성공은 했고 이제 상장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 상장 폐지의 일을 전체적인 주식수의 90% 이상을 확보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얘가 부각을 어떻게 받느냐가 조금 정해지겠죠. 만약에 사모펀드 그리고 지금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것들을 사가고 있는 그쪽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요건을 충족해서 진행을 한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대체질 로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덴티움이라는 종목에 왜냐하면 시가총액이나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는 2등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 상장 폐지로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됐을 시에는 부각받는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지금 그것들과 관련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자, 뭐 할까요 또? 로봇은 뭐 지난주에 로봇 하면서 또 의료 쪽 뭐 AI, 의료 이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근데 여기는 딱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올드, 뉴. 아까 데이터 한번 볼까요? 아까 그 키움 헬스케어 자료예요. 여기 보면 중간에 15페이지네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그 다음에 과거부터 있었던 종목군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올드 라인에는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인성정보, 유비케어, 케어랩스 이런 애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나마 신규 상장주에 속하는 원격 진료나 디지털 헬스케어 라인들, 이지케어텍, JLK,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의료, 인공지능 이쪽 생각하시면 돼요. 루닛, 딥노이드. 자, 여기서는 뭐 뷰노, 라이프 시멘틱스, 신테카 바이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라인이네요. 자, 3월 달이 의료 업종이 부각받는 환경이라면 3월 달에 국가 정책 차원에서 바이오 5개년 육성 계획이 발표가 된다면 정책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그런 키워드들이 들고 있는 라인들, 뭐 요쪽 라인이 되지 않을까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삼박자 분석법에 따라서 차트나 재무나 하고 있는 사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 지속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애들 요쪽 라인이나 요쪽 라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바꿔서. 자, 요 MI텍은 굴지 해외 기업에 지금 매각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A의 기업이 B 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그 B 기업이 가장 큰 C 기업의 인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A 기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얘의 후광 효과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바이오든 아니면 특정한 제품이나 상품을 그냥 납품한 유통이든, 왜냐면은 이 C가 그동안에 구축해 놓은 그 라인들을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뭐 TNL 같은 종목이겠죠. 여기에 키워드는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아주 미세한 주사 바늘에 대한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화장품 쪽에서 실질적인 돈을 벌고 나중에는 이와 관련된 뭐 신약이라든지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다가 개발을 하는 거죠. TNL의 여드름 패치제, 이것 때문에 얘가 성장하는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TNLA라면 B 기업이 C에 인수가 되면서 TNL이 얘에 대한 반사 후황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차로도 보고 또 2차로는 그러면 얘랑 또 같은 일을 하는 데 뭐가 있는데 라고 또 찾아보는 거죠. 뭐 원바이오젠이나 뭐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갖고 있는 라파스나 이렇게 또 파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보세요. 나는 CMO에서 만약에 뭐 얘를 볼 거야. 이 뒷단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너무 많은 종목들이 쭉 포진되어 있잖아요. 난 여기에서는 뭘 볼 거야. 여기에서는 뭘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겠죠.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여기 빠진 거는 의료기기 섹터니까 뭐 인바디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쪽은 아까 정리했을 때 5개년 육성 계획에 영향을 받느냐 마느냐. 그러면 이 모멘텀을 가지고 내가 단순한 매매 시선으로 접근을 했을 때 신규 상장주 라인을 쭉 묶어두고 차트가 어느 정도 정배열 상태를 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의료 업종을 싫어하는 이유가 머릿속에 신약 개발주야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사람이라면 신약 개발 라인을 좀 젖혀두고 실적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 그럼 나는 여기를 보거나 여기를 보겠어, 여기를 보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신약 개발 라인은 뭐 여기 신약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우리가 뭐 기술력이 없다, 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장에서 신약 개발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부각을 받는 환경이 되려면 이쪽 섹터의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타의 개별 쪽에는 영향이 미치고 있지만 이 라인에는 큰 움직임이 아직 나와 있진 않죠. 이제 안타까운 건 이 신약 개발 라인에는 굉장히 많은 개인들의 이제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신약 개발주가 시장에 다시 한번 중심에 서기를 기대하면서 여타의 다른 쪽을 아니면 다른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하면서 잘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도 조금 보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바이오인데 되도록이면 정배열이고 되도록이면 재무 상태가 좋고 되도록이면 모멘텀이 있는 거, 이런 질문을 여기다 던지고 하나 둘 셋 종목을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보유한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유한 주식이 어느 섹터에 속하는지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몽당 연필의 시선에서 본다면 저는 어차피 저러는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항상 열심히 응원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피부 미용 라인에는 루트로닉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인바디는 응원을 했는데 최근에 그 응원이 받아들여졌는지 잘 움직였고, 인터로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매매 시선으로는 여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요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약개발주, 그리고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각기 포트 내에 한두 종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움직임이 강화가 되려면 시장에 돈이 이쪽으로 흐르는 걸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항상 뭐 탑30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치를 정리해서 공부하고 그런 종목군들, 아니면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이런 쪽에 바이오 업종의 종목수가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우리 눈에 띄어야 여기까지 쭉 확대를 해볼 수 있겠죠. 전까지는 포트폴리오의 이제 균형적인 관점으로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모습으로 여기 이 섹터를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복이 안 되면 언제나 그 섹터는 부각을 또 순환매적으로 받기 마련입니다. 아까 봤던 이 리포트에
딱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간추려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번 주중 유튜브에서는 바이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테크트리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수에 대한 걱정, 개별 종목에 대한 걱정, 한쪽만 너무 강해서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걱정, 언제나 계속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걱정이라는 단어 자리에 공부라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속적인 영속적인 기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걱정합니다. 다음 상품은 어떻게 만들지, 지금 상품은 잘 나가고 있는지, 재고는 얼마나 있는지, 그 재고는 할인해서 빨리 팔아버리고 신상품은 열심히 R&D 개발하고 좋은 상품은 벤치마킹도 하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좋아하는 상품 제품 좋아하는 것처럼 주식도 너무나 나 혼자만 보는 기준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잘 보는 기준, 차트, 재무, 정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면은 어느 섹터에 조금 더 가중치를 줘야 되는지가 나타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중 유튜브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테마나 업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